안녕하세요. 백두산 홍해도사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월운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월운이라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일어나는 그 운기의 변화를 팔자와 대입해서 월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를 예측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월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면서 12개의 구간을 만들고 그 구간마다 일어나는 변화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묘진에서는 양력 2, 3, 4 인묘진에서는 봄의 목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4, 5미 여름으로 갈수록 화기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신유술 금기로 갈수록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해자축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 3, 4월달 양력 2, 3, 4월달은 목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묘진이죠. 인묘진의 목기. 그렇게 되면 팔자상에서도 목기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서 상반기 2, 3, 4월달에는 목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5미로 가게 되면 화기운이 강해지죠. 그러면 화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동한다고 볼 수 있고, 화가 강하니까 수기는 약해지겠죠. 그러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반면에 수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사건성들은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4, 5미에는 목기의 기운들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금기의 기운의 에너지들은 4월부터 장생이 일어나니까 4, 5미 달에는 화기운은 굉장히 강하고 금기운은 생하는 에너지로서 뭔가 발동이 될 것이며, 목기는 점점 약해지고 수기는 굉장히 약하다, 수기는 거의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팔자와 대입을 하게 해보면 됩니다. 4, 5미의 화기가 강하니까 화의 에너지를 가진 팔자의 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유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유술로 넘어가게 되면 목기가 절태가 되기 때문에 목과 관련되는 에너지는 상당히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기가 강하게 되고 수기는 장생하는 형태, 목욕, 관대지를 걸어서 수기는 점점 키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영향을 발휘하게 되겠죠. 화기는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이 되면 수기는 굉장히 강해지고 화기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계절의 흐름을 목화, 토금, 수의 큰 흐름 속에서 힘의 에너지와 밸런스를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12달을 쪼개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24절기입니다.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임상 실험의 많은 실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입춘이 되면 2월 4일이 입춘이 됩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어서 태양의 복사, 열량의 변화와 별과의 조우, 지구가 별과 조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4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기 그 절기마다 다른 운기의 에너지가 동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러 왔단 말이죠. 보러 오면 그 24절기의 어떤 절기점에 와 있으면 이것이 또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24절기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절기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되 5일과 매달 5일과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죠. 그러면 5일과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월 4일, 2월 5일이 입춘이 되고 춘분이 3월 22일이 됩니다. 하지가 6월 22일, 추분이 9월 22일, 그리고 동지가 12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고 그 절기의 변화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에너지, 오행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물으러 왔을 경우에 그것의 변화를 절기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랬을 때에 팔자 통계술에 있어서 그 절기와 시기와 그리고 월운을 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월이다. 내년에 경자년의 인월이다. 그러면 경자년의 인월의 목기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면 목의 기운인데 천간에 뭐가 떴냐에 따라서 목의 기운은 강하지만 천간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현실 세계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자와 인은 자축인 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격각은 역마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 자묘형이 되죠. 경자년의 묘는 자묘 형살로 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 자와 진은 자진하겠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 역마, 이동, 변화의 어떤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팔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어떤 움직임이 동하게 되는데 우선 팔자와 경자년의 자와의 움직임을 큰 대세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경자년에 팔자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보고 그것이 월운을 대입시켜서 그 월운마다 목기가 강할 것인가, 화기가 강할 것인가, 금기가 강할 것인가, 수기가 강할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에 각 달별로 그 달의 간지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간지와 비교를 해보아서 그 달에 일어날 것을 예측해 가고 그리고 그 달의 지지와 간지들 사이에 어떤 합형, 충파해 이런 공망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 팔자 월운과 그리고 팔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운과의 관계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첫 번째 경자년에 24절기에서 절기별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계절운 즉 월운은 계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화 금수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에 각 달별 간지를 대입시켜서 그 간지마다의 어떤 변화를 읽으면 월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자년 월운 해석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